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수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함수라고 하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시해 줘야겠죠. 따라서 두 집합의 대응 관계를 정할 텐데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y로 대응되는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 대응 관계의 식이 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었죠. 따라서 y는 a의 x제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식이 함수를 만족하는지, 다시 말해서 함수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에서 의존해야 될 것은 x의 하나의 원소가 화살표를 두 개 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씩만 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가 1이 아니다라는 걸 설정함으로써 x의 값이 하나 있으면 y 값이 딱 하나 결정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에서 실수를 갖다가 설정을 했었잖아요. 실수 전체 집합인 정의역 x가 모두 다 이 식에 대해서 대응되게끔 설명하려면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배운 지수의 확장이 좀 필요했었죠. 따라서 지수의 확장을 생각해 보면 그제서야 바로 a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대수, 그러니까 문자에서 a가 1이 아닌 양수라는 사실을 적용하면서 조건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함수가 되게끔 구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역을 실수로 설정했을 때 우리는 이 대응 관계를 갖다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관계식의 모양이 지수꼴이니까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이름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함수 단원 배우면서 바로 설명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1대1 함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1과 x2가 다르면 과연 f의 x1과 f의 x2도 다른지를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지수함수가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지수함수는 치역이 양의 실수집합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과감히 공역의 실수를 양의 실수로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1대1 대응까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는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집합의 문자만 바꾸고 y로 정리해서 얻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로그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y는 a의 x제곱을 역함수의 관계식을 찾는 방법에 따라 우리는 y는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a가 1이 아니면서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원래 1대1 대응이었던 걸 화살표만 바꿨으니까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그 함수의 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같아서 1대1 대응까지 만족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분명히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에서 배웠던 걸 보면 합성함수가 지금 빠져있죠. 따라서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각각을 2차 함수, 3차 함수에 합성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를 갖다가 지수함수에 합성하는 경우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로그에 a의 x를 대입한다라는 게 합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왔죠. 따라서 x가 될 겁니다. 두 함수 사이의 역함수 관계면 서로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반대로 합성을 해도 마찬가지니까 로그에 a의 x를 합성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x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지수 법칙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지수 법칙을 잘 보존하면서 실수를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를 배울 때 지수 법칙을 연결시킨 것이 바로 로그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설명하는 것들이 문자, 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대수적 관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들을 기하 쪽, 그래프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함수의 그래프, 좌표평면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가 함수가 f라고 하면 집합을 모으는 건데요. 우리는 x, fx라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읽고 이 순서쌍들을 정의역에 있는 x의 집합만큼 다 모아서 가져오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은 식입니다. 문자고요. 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x, fx라는 것을 우리가 좌표평면을 가져오면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는 식의 의미가 좌표평면에서 점의 의미로 바뀌겠죠. 글자에서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순서쌍들의 모임을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은 그래프에서는 y는 x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점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대칭 모양을 만들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여러 가지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 활용 문제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이 문자에서, 그러니까 대수, 그림, 기하로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해석까지 자유롭게 독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활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문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과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교과서나 문제집에 가장 기초 문제, 유형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사이에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풀어보신 줄 알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푸는 것부터 바로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개념과 함께 두 번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풀이 방법은 먼저 3의 x제곱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v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치환할 때는 그것의 범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3의 x제곱인데 x의 실수값을 넣으면 v의 범위는 어떻게 됐죠? 그것이 치역이었죠. 따라서 v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써놓고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v의 제곱에 더하기 5배의 v가 되겠고 빼기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의 공식을 쓰던지 인수분해를 하던지 생각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9하고 마이너스 4를 가져오시면 마이너스 4v 더하기 9v가 돼서 5v가 돼서 만족하죠. 따라서 v 더하기 9에다가 v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당연히 v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v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v가 양수였으니까 여기에서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9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v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v가 4니까 x값을 찾으려면 v가 3의 x제곱이었잖아요. 따라서 3의 x제곱은 4가 될 겁니다. 우리는 x값이 궁금한 거니까 x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3에 몇 번 제곱하면 4가 됩니까? 라는 방정식의 해가 바로 로그였죠. 우리가 배웠듯이 x는 로그로 설명해 주시면 로그 3의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식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을 할 건데요. x를 보냈더니 y가 나왔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y는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결정이 됐었냐면 3의 2x제곱 더하기 5배의 3의 x제곱 빼기 36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대응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x에서 이 관계식을 지나 0이 된 겁니다. 정의역에서 0으로 보낸 애가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방법은 치환이야 라고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치환은 사실 합성함수의 다른 말입니다. 결국 x라는 값은 관계식을 통해서 v로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v는 3의 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v에서 y로 갑니다. v에는 v제곱에 더하기 5v에 빼기 36이 y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을 보다 보니까 처음엔 실수 집합이었어요. 그랬는데 v로 갔더니 치역이 양의 실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v가 0보다 큰 경우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y가 지금 대응이 됐을 텐데 이제 물어봅시다. 0이 되게 한 v 값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v가 양수면 4야, v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9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치환을 통해서 v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v가 4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봐야죠. 4가 되게 한 x값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3x제곱은 4가 됐을 때 x값 찾아주기 위해서 이 값을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x에 로그 3의 4를 대입하면 v는 4가 나오고 4를 다시 이참수에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배울 때는 특이하게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도 합성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으로만 보고 마무리를 져볼게요. x하고 v와의 관계가 3의 x제곱은 v니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셔야겠죠.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거는 v는 3의 x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오른쪽만 그려볼게요. 오른쪽만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값이 4가 되겠고 왼쪽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2차 함수입니다. y는 v제곱 더하기 5v 빼기 36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v 값이 4면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찾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죠. 2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원래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풀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똑같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라지 X를 좋아해서 이번엔 라지 X를 한번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라지 X를 쓰더라도 2의 스몰 X제곱을 하면 치역이 양수니까 라지 X는 분명히 0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린 치환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치환을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한번 이걸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즉 라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라지 x가 8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라지 x로 치환할 때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0보다 큰 구간만 답이 되니까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 안 되겠죠. 따라서 라지 x가 8보다 크다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지 x 대신에 2의 x제곱으로 치환한 거니까 다시 되돌려 주시면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요. 밑이 2일 때는 지수가 큰 것이 전체 값도 크겠죠. 결국은 x가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하나하나 집합의 내용, 그래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면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하면 x가 대응돼서 y 값이 있을 거예요. y로 결정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등식이니까 y가 양수가 되게끔 하는 x들을 다 모아와 라고 하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성함수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말이야 처음에 라지 x로 보냈어. 스몰 x와 라지 x의 대응 관계는 라지 x는 2의 스몰 x 제곱해서 구해. 그런데 치역은 라지 x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여기 구간만 만들어져 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더 진행을 해보면 라지 x를 이제 다시 한번 보냅니다. y는 라지 x의 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빼기 16에다가 넣어주시면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 값이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라지 x와 스몰 y의 그래프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하늘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하고 8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니까 2차 함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마이너스 2의 값, 여기에는 8의 값. 자, 이 함수에서 0보다 크게 하는 라지 x의 값을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죠. y 값이 양수인 x 값들을 찾아주셔야 되니까 지금 보면 이런 값들이 지금 다 양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양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y가 양수가 되게 하는 x값들은 8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 라는 표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왼쪽에서 찾아보시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라지 x, 즉 이 함수에서 정의역은 양수만 설정을 했었잖아요. 따라서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x가 8보다 크다만 답이 된다는 걸 찾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라지 x가 8보다 크게 하는 스몰 x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스몰 x와 라지 x의 관계를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y축이 라지 x가 되겠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질문에 답만 하면 되는 거죠. 라지 x가 8보다 크게 하는 스몰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스몰 x의 범위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따라서 이 값은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3보다 크면 라지 x가 8보다 크게 되겠고 라지 x가 8보다 크면 y가 양수가 된다는 사실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도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면에 수학적 개념이 식과 문자, 그림과 그래프 그 사이의 관계로 사실 설명하고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제 8번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으시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2분에서 3분 정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풀어보시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빼기 6 그리고 이것이 4가 되는 방정식인데요. 먼저 보시자마자 진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커, 그 다음에 x 빼기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의 공통집합이 돼야 되니까 x가 6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로그의 성질에 따라 로그의 2의 x 더하기 로그의 2의 x 빼기 6을 로그의 성질에 따라 합쳐줄 수 있죠. 그래서 로그의 2에 x의 x 빼기 6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값이 4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뜻은 x의 x 빼기 6은 진수였잖아요. 이 값이 2의 4제곱하면 얻어지는 식이죠. 따라서 2의 4제곱이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럼 2차 함수니까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빼기 6x 그 다음에 빼기 16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x에 마이너스 8과 x에 더하기 2가 만나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x의 값은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앞에 진수 조건을 썼었잖아요. 따라서 앞에 진수 조건을 생각하시면 6보다 큰 것만 답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는 6보다 크지 않으므로 지워지고 8이 6보다 크니까 답은 8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셔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합성되어 있고 어떻게 함수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기고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보이는 것과 같이 로그 3의 x를 치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u를 써볼게요. 로그 3의 x의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다른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환한 식은 u의 제곱 더하기 2의 u 빼기 3이 되겠고 0보다 작다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시면 u 더하기 3에다가 u 빼기 1이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0보다 작고요.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푸시면 마이너스 3에서 u가 1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u가 로그 3의 x였잖아요. 따라서 다시 바꿔주시면 로그의 3의 x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가 되겠죠. x 값에 어떤 값을 넣어서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이 될까요? 바로 x에 27분의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로그 3의 x가 1이 되려면 x 대신에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7분의 1에서 3 사이가 x의 범위에 만족하는 답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가 그래프, 집합,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시고요. 풀어본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학 1의 첫 번째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자기에게 누구누구야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부끄럽고 좀 민망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정말 잘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오는 것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